안녕하세요. 미래의 감염병 대유행. 이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라오스의 공중보건 시스템에 어떤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 핵심 성과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든 혁신의 중심에는요, 아주 굳건한 파트너십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이 든든하게 지원하고 한양대학교의 전문성이 더해진 공적 개발 원조, 바로 ODA 사업이거든요. 이 두 나라의 협력이 라오스의 미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핵심적인 변화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는 눈이죠. 국가실험실의 진단 능력을 어떻게 강화했는지. 둘째, 전국에 촘촘한 그물망을 어떻게 깔았는지, 바로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구축 이야기고요. 그리고 셋째는 국민 전체의 방어력을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어떻게 성공시켰는지, 마지막으로 미래 위기에 대비한 실전 훈련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 이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혁신부터 시작해볼까요? 라오스 공중보건의 최전선, 바로 국립중앙감염병 실험실 NCLE의 심장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전장 유전체 시퀀싱, 줄여서 WGS라는 기술의 도입이었습니다. 이게요, 병원체의 유전자 전체를, 그러니까 설계도 전부를 한 번에 쫙 읽어내는 것과 같아요. 마치 범인의 DNA를 확보해서 이 사람이 정확히 누군지 또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파악하는 것처럼 말이죠. 감염병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고 전파 경로를 추적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기술 이전이 단순히 장비만 가져다 준 게 아니었어요. 이론 교역부터 시작해서 현지 인력들이 직접 DNA를 다루는 실습을 거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심화 훈련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을 현지 언어인 라오어로 정리한 표준 운영 절차, SOP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기술이 그냥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라오스 스스로의 역량으로 온전히 남게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성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인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구축. 한마디로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서 감염병 발생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라오스 전역에 9개의 핵심 감시 거점, 일종의 안테나라고 할 수 있는 센티널 사이트를 세웠습니다. 바로 이 9개의 거점이 전국 감시망의 핵심 축이 된 겁니다. 이 배치를 보면 이게 얼마나 전략적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인구가 밀집된 수도 비엔티안에 8개의 거점을 집중 배치해서 발생을 빨리 감지하도록 하고요. 동시에 북부의 주요 관문인 우돔스아이까지 딱 연결해서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그야말로 빈틈없는 감시망을 만든 거죠. 그럼 이 네트워크?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환자에게서 열이 난다 이런 의심 증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정보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과거에는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질병의 유행 신호를 아주 초기에 포착하게 해주는 겁니다. 더 큰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성과는 정말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역사상 최초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혈청 유병률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점인데요. 이게 앞으로 국가 예방접종 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과학적 나침반이 될 겁니다. 이 조사의 규모는 말 그대로 전국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구성하는 18개 주, 단 한 곳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어요. 그리고요, 무려 7,866명의 주민들이 이 조사에 참여해서 아주 귀중한 혈청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이건 라오스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들의 집단 면역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그야말로 방대한 규모의 생체 데이터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라오스 역사상 최초로 인구 전체의 면역 수준을 보여주는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감으로 정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어떤 지역, 어떤 연령층이 취약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한정된 보건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정밀한 방역 정책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과입니다. 이건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인데요. 바로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을 가정한 아주 실전적인 모의 훈련 체계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놔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적인 훈련 방식이 바로 도상 훈련입니다. 실제 환자나 장비를 동원하는 게 아니고요. 가상의 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책상 위에 딱 펼쳐놓고 관계기관 책임자들이 모두 모여 앉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 역할은 뭔지, 대응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단계별로 토론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아주 효율적인 훈련 방식이죠. 이 시나리오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의 메르스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고요. 라오스 담당자들을 한국으로 직접 초청해서 함께 시나리오를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라오스 현지에서 워크숍을 열어서 그 나라의 실제 상황에 딱 맞는 맞춤형 위기 대응 매뉴얼을 완성한 거죠. 이 훈련은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기 상황에서 갓 부처는 약속대로 움직이는가? 현장의 방역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혼란 없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들을 점검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진단, 감시, 데이터, 그리고 훈련, 이 네 가지의 핵심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각들이 모여서 라오스 공중보건의 어떤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을까요? 종합적인 성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 사업의 결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사업 이전에는요, 첨단 분자 진단 기술로 진단 가능한 법정 감염병이 라오스에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0%였죠. 그런데 사업 이후에 이 수치가 무려 33%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건 주요 감염병 3개 중 하나는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정체를 밝혀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정말 엄청난 도약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첨단 진단 기술을 이전하고 전국적인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 위기 대응 훈련 체계까지 갖추게 했습니다. 이건 마치 라오스 공중보건안보라는 튼 건물에 가장 중요한 주춧돌을 놓은 것과 같습니다. 라오스의 이 성공 사례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감염병 앞에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제 너무나 명백해졌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이런 국제 협력을 통해서 미래의 위기 속에서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지켜줄 더 견고한 방어벽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 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